me introduce you to something good. Got that brand new, come and take a look. Make a wish, you can't resist it if you could. I got something new, something brand new. Ooh yeah, let's get ready, 'cause it's about to go down. Ooh yeah, let's get ready, I'm ready. Right about now. Hey yo, check this out. Bustin' on the scene, moving like a dream. It's nothing you've ever seen. We're breaking all the rules, anything we choose. Verified, living proof. I got something new. I got that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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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여기를 떠나서 내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그냥 안 들었어요. 진주를 벗어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못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제가 있는 환경 안에서 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이유로 계속 진주를 바라보면서 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니 좀 이쁜 구석들이 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 매력 있는 도시야. 대체 고향이란 무엇인가? 제 스스로가 좀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고향이 어떻게 남을 것인가인데 되게 정서적으로의 고향이 되더라고요. 광주라는 곳이 저에게 줬던 어떤 되게 느슨한 포근함이 있었거든요.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지쳐 있었었는데 그 애정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받은 에너지 같은 것들을 다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도시 같아요. 친애하는 도시인 거죠. But anyway, I'm afraid that you would hate me if you knew that I've become insensitive to truth. But even if you 저는 경남 진주에서 커피를 팔고 사진 영상을 찍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20대 때는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불안함 같은 거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어쨌든 취직을 해서 가니까 1년, 1년 정도 해서 서울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눈에 서울은 너무 삭막하고 너무 힘든 곳이고 어렸을 때부터 진주라는 도시가 좋았고 저는 노력을 했어요. 진주 사람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진주에 사진을 찍는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힌 것 같고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순천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디자이너 신수진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포스터나 일러스트 관련된 일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주변의 것들을 그려서 기념품으로 만들고 굿즈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서울에 잠깐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순천에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순천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매력들이 뭉쳐서 순천이라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오디션을 여기저기 이렇게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다 서울에 있더라고요. 서울에 오래 머무르게 돼버렸어요. 저도 아직 서울을 떠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저의 고향인 광주에서 틈틈이 음악적인 어떠한 뭐 사건들이나 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2주에 한 번씩 광주에 내려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로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좀 저 자신을 붙잡고 싶은 그런 이유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좀 제가 많이 집중해서 고민했던 단어가 바로 고향이었어요. 왜 광주라는 곳을 내가 이렇게 애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광주는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를 명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를 좀 찾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담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뭐 낙후돼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뭐 가면은 서울을 가면 많은 것들을 알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우리의 삶의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울로 가야 돼. 뭐 외부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하등시하는. 근데 왜 우리는 이 지역에 집중하는가? 소위 우리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초대했을 때 그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지점들로 초대를 해서 청년이 만들어낸 어떤 지역의 어떤 이야기, 여행사는 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이렇게 지역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쭉 고민을 많이. 사실 애정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퉁 튀어나온 것 같아. 여기가 광주야 싶은. 아, 진짜 너무 개성이 넘친다. 이거 딱 돌았다 순간.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모습. 뭐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를 좀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확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음을 청소하는 느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와, 이쁘다. 뭔가 이것도 진주에 관련된 건가 봐요. 진짜 있는 그대로다. 옛날 그거. 이런 것도 수진 씨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요. 굉장히 저의 취향하고도 너무 맞닿아 있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네요. 아, 좋다. 본 적이 없는 광주죠.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티면서 진격가다. 진격하는 도시. 너무 멋있어요. 혼자 여행 오시겠죠? 아무래도. 아마도 혼자 오셔도 되게 굉장히 그냥 거침없이 오셔서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막 이렇게 좀 워낙 호탕한 느낌이 계시니까. 혼자 여행하는 광주 여행이랄까. 네. 가끔 되게 지치고 힘들 때 한 2박 3일 입을 다물고 있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혼자 여행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시대의 여행이다. 저희가 미리 한번 여행 프로그램을 짜고 만나지 않고 이 비대면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안내인 조그만 이렇게 참조인이라 해야 되나? 게임 같은 거 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멘트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역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광주를 여행으로 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영화를 상영하러 오거나 일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게 되지. 네, 그러네요. 광주를 사적으로 여행을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Always rushing, just so I get left behind. Always cussing, that's just me speaking my mind. I can't stop complaining. Everything just gets on my nerve. Always raining. What's going on in my world? I'm so impatient. I can't wait till it's my turn. So close to breaking. From all these lessons, I want what I want, and I need it right now. Don't give it up. I'ma take it with a smile. 편지네. 변영주 감독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광주의 최고은, 순천의 신수진, 진주의 김기종이 반한 공간과 사람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광주스러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주스러움을 느껴라, 만끽해라. 근데 그 순간 기대치가 확 올라갔어요. 광주스러움을 느끼라는 말이 뭔가 그 정부 인증해준 상표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지? 뭐 이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I can feel the pain. Broke car, broke phone, broke bank, broke home. Yeah, heartbroken. I can't believe that I'm in this again. Looking forward to my bed tonight. Turn my pillow to the cold. 광주 하면은 아무래도 처음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전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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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5.18. 아무래도. 만약에 제가 지인이 온다면 광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지만 어떻게 여행을 하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딱딱하지 않게 좀 일상생활 속에서 5.18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더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높일 수 있는 Looking forward to being with you tonight. Tell me how your day's been, how you work, when was it any different? 'Cause I've been on a roller coaster ride.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5.18 알림일 활동을 시작할 때 5.18에 대한 왜곡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18 당시에 이제 총을 맞고 죽은 아들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어머니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희화하고 저건 너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러한 5.18의 기억들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걱정도 들어서 새로운 세대에게 좀 걸맞는 SNS를 통해서 5.18을 좀 알려보면 어떨까. It's such a rush. This is more than a crush. Got me feeling so luxe. I think you're gonna love it, like I love it. One look and I knew just what I had to do. No matter what I choose, I'm gonna win. The only move is I'm all in. I'm officially obsessed.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좀 에너지라 그래야 되나? 좀 발단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5.18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5.18의 이제 마지막 날에 보면은 시민들이 전남 도청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항전을 하잖아요. 사실 거기 남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왜 남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았던 이유는 뭔가 내일의 세상을 누군가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5.18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아픔만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정말 긍지가 있었고 정말 시민들이 떳떳하고 당당했고 내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구나 싶어서
최근엔 그런 것들에서 자기 동력을 좀 받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회의 가장 진보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가장 앞선 의견을 표명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설득을 할 수 있는 지난 40년 동안 그 광주만이 할 수 있었던 역할 덕분에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진보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고 또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광주를 그냥 여행을 오고 싶어하는 지인들이 있어요. 첫 발걸음을 떼는 곳을 어디로 정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5.18 사적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광주에 뭐 30곳 가깝게 이렇게 저라면은 그냥 그 친구와 함께 5.18의 공간들을 좀 같이 걸어볼 것 같아요. 5.18의 시작된 그런 지점 있잖아요. 전남대에 가면 이제 사적비가 있는데 제1호 사적비가 있어가지고 5.18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 윤상원 열사 기념비가 있고 그 근처에 나무도 되게 높은 나무들이 많고 전망이 좋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걸어다니면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줄 만한. 항무지구 쪽에 가면은 5.18 자유공원이 있었거든요. 5.18 당시에 마지막까지 이제 싸웠던 분들이 다 잡혀가시잖아요. 그분들이 상무대라고 하는 당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기에 있는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당시 이제 군인들이 청소차에 실어서 망월동이라고 하는 곳에 당시 시민 공동묘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전부 다 이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부터 시민들이 그곳을 이제 마치 성지처럼 여기게 되었고 5.18 때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둘 이렇게 묻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5.18 묘역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5.18의 다른 공간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곳이 5.18 민주광장인데요. 차별성이 있다면은 5.18 민주광장은 일상의 공간이에요. 최후까지 시민들이 도청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항전을 했던 장소이기도 해서 지금 현재의 5.18 민주광장을 가서 그 차이를 보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한 소통의 광장. 계속 이야기하면서 공간이 이렇게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출발지가. 어떤 형식으로만 좀 했으면 좋겠다만 좀 찾으면 그 숙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어떤 문턱 없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갔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메시지도 주고 싶고 여행도 잘 즐겼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감정이 들까. 일단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가 거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항전했다라는데? 맞아요. 처음 와보신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사실 광장이라는 게 세월의 흐름을 담고 있고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공간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듣고 나니까 그래, 광장이야. 지금은 뭐 다른 용도로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겠지만 제일 많이 알 수 있고 제일 뭐 깊이 느낄 수 있고. 제가 동규 씨 인터뷰할 때 그 부분에서 조금 울컥했거든요. 그때 세대들 그리고 그들의 이후 세대들이 그냥 그 거리를 그 위에를 걷고 있다. When I was given my first command, I led my men into a massacre. Witness that death's first. 걷는다는 것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Every mistake, I felt the shame rise. 경계가 없기도 하고 Even now I wake. 이 풍경이 정말 민주주의죠. History has its eyes on me. History.
처음에는 좀 살짝 막연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공간이라서. 계엄군이 도청에 진입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총에 맞고 대검에 찔려 숨진 시신들을 공개한 당시 계엄군은 그걸 딱 같이 보는데 좀 찌릿하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 맞네. (40년이라는) 시간이 혹은 그 5.18 민주화운동이 좀 많은 걸 바꿨구나를 그냥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Spent the whole day in my head. Do a little spring cleaning. 실은 5시 18분에 가보라는 거에 의미를 몰랐어요. 왜지? 갔더니 시계탑에서 5시 18분에 갑자기 종이 울리며 인물이 아닌 진곡 멜로디가 나오는 순간 놀랐습니다. 솔직히 놀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무거운데 갑자기 Walking on a tightrope, trying not to spiral. Reading all the signs slow, I look like a 그 psycho. 무거워진 제 눈 바로 앞으로 보드를 펴기 시작하니까 So right though, I haven't found the right road. 마치 Staying all my life long. 공연 같더라고요. 되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공간에서 결국 오늘을 살고 계신 어떤 분들의 일상을 보는 순간 되게 즐거워지더라고요. Ways to decide, 'cause good things take time. Yeah, good things.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무거웠던 역사가 오늘을 만든 거구나. 그게 목적 아니었을까요? 누구든 신나게 보드를 타고 놀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어르신들. 우리의 일상을 사소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키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건설한 도시잖아요. 분명히 왔었겠죠. 그 전에 저는 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같지 않았어요. 누군지조차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여행 디자이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 we another second?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 we another second?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 we another second? You hold me. 광주에 많은 분들이 다 자기만의 고유한 추억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국내 유일한 단관극장이에요. Good vibes in your living room floor. It hurts so bad that I didn't. 야, 이런 매표쇼는 얼마만이야? Dad probably loves me more than he ever did now. 'Cause I finally got. Yeah, we finally knocked down. 옛날 포스터 그대로 있으니까 진짜 좋은데요. Heart don't break 'cause I love you. Yeah, baby, I love you. 아, 그래요? 이거라도 한번 뭔가 뭉클할. 유진이 막 와서 혼자 막 셀카 찍고 막. 아 여기 영상이 있구나 이게. 우와. 우와, 여기 정말 옛날 느낌 난다. 와, 여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조조여서 그런지 아무도 없다. 아 근데 진짜 옛날 극장이다. Blue, blue, my world is blue. Blue is my world. 진짜 이거 옛날 소리까지도 뭔가 세월이 느껴져. 공연장 같아요. 공연장 같다 했었을 때 영화도 하기도 하는데 공연도 막 하거든요. 한 번씩 재즈 공연, 인디 밴드들도 와서 공연을 하고요. Red, red, my eyes.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기서. 1948년도에 김구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시국선언을 하셨고 링을 만들어서 권투 시합도 하고 권투요? 권투 선수가 와가지고 신기하다. 네, 거기서 여기서 이제 먼저 그런 거를 하고 그 뒤로 종종 여기서 예, 거의 뭐 문화 집결지 같은 네. 그때 그 느낌이었겠네요.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 shot down in May. But I know I'm gonna change that tune. When I'm back on top in June. I say 우리가 영화 좀 골라가지고 하나 표를 끊어드리는 건 어때요? 아 영화까지 골라서 객기 폭발 청춘 버스터로 너무 에너지가 막 느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때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주세요. 1,000원입니다. 여기요. 어떻게 보실지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 I don't like the way I behave when I speak to you. Old habits die hard and man, I don't know how to get this one. 예, 10시 50분. 예, I just keep digging that hole 예, past 감사합니다. any reasonable point of view. Then admit all the shit that I put you through.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 보세요? 네,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 5장이요. Deal with me. 네. Like a dog at the bone, I just keep biting down. 어서 오시게 스타우스 보러 오셨어요? 네. 와, 근데 이런 아침 일찍부터 어머님 관객이 오시는 건 전 되게 흔치 않게 보이는데. 제 아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정말요? 네, 오늘이 종영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데뷔하는 감독 어머님이셨구나. 네네네. 아이고. 광주 출신 감독님이시구나. 맞습니다. 네. 어머니 개봉 날부터 표 많이 사셨죠? 네, 제 지인들 오늘 또 마지막이라서 제 지인들 한 7명 초대했어요.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뭔 놈의 자식이 영화 한다고. 근데 극장 개봉을 했어요. 네. 네. 마지막에 박봉 감독 신요한 나오면 우셨죠? 울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요. 볼 때마다 거기가 제일 명장면 같아요. You'll say you love me. 마지막 상영 즐겁게 봐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제가 처음 개봉한다고 그랬을 때. 신기하죠? 어떻게 거기서 감독의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전 그 감독이 광주 출신인지도 어머님이 광주에 살고 계신지도 몰랐거든요. I've gotten good. 영화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한 7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예술 극장에서 아들 영화를 또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건물 자체도 사랑스럽고 여기 지나가면서도 한 번 더 보고 가게 되고 광주 극장이 광주 시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 문화 예향의 광주로서 굉장히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Always regret it, but I never learn. I get carried away.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에 제가 이 후원회원을 아직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예. 예, 와, 맞습니다. 또 일부러 이렇게 또 광주까지 오셔서 이렇게 후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예, 괜찮은 맛집이 있으니까요. 아, 예. 같이 가실까요? 예, 그럴까요? 광주극장 운영은 어떻게 해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냥 관객의 어떤 입장 수입만으로 극장 운영하는 것은 어느 순간 불가능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좀 암울한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강죽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오신 분들의 고마운 그 관람료하고 힘을 내라고 그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 회원분들이 440분 정도. 적지 않네요. 예. 제가 좀 그래도 조금 더 발을 한 발 더 내딛는데 좀 더 용기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400명이 넘는 후원 회원과 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든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잘한다고 해서 그 공간이 지켜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80년 넘는 시간 동안 강주 시민들이 이 공간을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달래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공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고 어떤 보면 강주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정이 많아요. 도래박으로 내렸다가 그 퍼내는 그런 정 있잖아요. 예, 그런 정들이 또 있으셔서 My regrets look just like texts I shouldn't send. And I got neighbors that more like strangers. We could be friends. I just need a way out of my head. I'll do anything for a way out of my head. In my own way, just feel like living some alternate reality. And I was drowning, but now I'm swimming through stressful waters to relieve. Yeah, all the things I do. Spend a little time in hell. 도시도 어차피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변화를 또 불어넣어준 것도 또 어떤 사람들의 힘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오래된 공간 또 새로운 공간들이 같이 있는 게 또 그 도시만의 내 매력이기 때문에 견뎌왔으니까 견뎌왔다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 왔으니까 80년 된 극장. 100년 되면 한번 진짜 뭐 이렇게 진짜 뭐 좀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손주들까지 같이 극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광주극장이 이제 20년 뒤에 100년이 되면 15년 후에 15년 후에 예. 100년이 되면 광주극장 100년만 갖고도 영화제가 사실은 가능해요. 관객들이 강주에서 봤던 영화 한 편씩만 이렇게 도시락 그러니까요. 싸듯이 가져와서 1년 365일을 뭐 365명이 선정한 영화를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머가 돼서 네, 강주극장 100년, 나의 100년 이렇게 좋은데요? 뭐 한 편의 네. 영화들 그게 보면 자기의 어떤 15년 동안 살아 있어야겠다. 그때 감독님 일단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5년을. 저희도 그 극장을 좀 살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 네. 15년 뒤에 반드시 15년 후에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예. 와 좋은데요? 광주의 특징을 정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었어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이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그럴 때 정이 많다는 얘기 하는데 없을걸요? 근데 정이 많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이 알 수 없는 광주라는 대도시는 뭘까? 중업밥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삶 또는 그 친구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광주의 힘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것에 대해서 겁이 없다. 사실 되게 겁나는 일이잖아요. 버틴다는 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대신 꽤 많은 안전한 울타리를 부셔버렸는데 어느 54살이 되니까 정말 부신 상태로 괜찮아? 라고 두렵기도 해요. 실은 겁도 나고. 그런데 훅 하고 용기가 생기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조금 색다른 음식들을 좀 더 여행 오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을 이어오는 거기도 하고 전통을 이어오다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가미돼가지고 뭐 이렇게 맛보지 못한 뭔가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막 광주 약간 약간 기대하고 오시지 않아? 기대했죠. 전라도인데 기대하고 왔죠. 저는 이제 광주 광역시에서 일본으로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 일본이요? 네, 세계적인 뭐 여행 가이드 롤리 플레니 작가가 저희 집에 와서 광주 전라도 자르집 1위로 뽑혔어요. 왜요? 뭐 내가 사는 도시는 왜 이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광주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웬만한 데를 다 다녔어요. 한 1000번 이상 가냈나? 비공식적으로. 그때는 미쳤으니까 내가 지금은 좀 제정신이 좀 들었어요. 먹고 살아야고 해. 또 다른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모든 배낭객들이 막 여기 막 찾아왔어요. 막 잠도 못 잘 정도로 광주는 관광지가 아니지만 광주에 또 매력이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을 만나고 좀 느꼈어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물어보니까 정말 의외의 반응이 너무 많았어요. 궁금해요. 뭐 어떤 의외의 반응이 이게 생각나요? 너무 여러 가지니까 뭐 택시 운전사 보고 왔어요. 아, 한강 소설을 보고 왔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저기 양림동에서 선교사였어요. 뭐 야구 너무 좋아해요. 와 대박이야. 민주주의를 꼽힌 나라잖아요. 홍콩, 대만, 일본 사람들, 뭐 아시아의 뭐 문화 행사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광주 디자인 비엔날. 갑자기 막 부심으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어. ACC잖아요. 야. 김치를 더 배우고 싶어요. 김치 페스티벌.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와보고 싶어하는 도시고 뭐 꿈의 도시네. 그런 친구들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고 저도 여행을 하면서 변했고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데 왜 이런 젊은 친구들은 그걸 빨리 포기하고 서울로 가고 더 큰 대도시로 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저평가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너무 익숙해서 안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 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는 역할을 누구한테 팁을 좀 주고 있긴 있는데 청년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청년이지만 되게 광주스럽게 운영하고 있어. 이런 그런 공간, 밥집 이런 데는 없어요. 제주에 너무 많죠. 그런 그래요?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오. Let me introduce you to something good. Got that brand new, come and take a look. Make a wish, you can't resist it if you could. I got something new, something brand new. Ooh yeah, let's get ready, get 아 ready. 진짜 너무 개성이 넘친다. Ooh yeah, let's get ready, get ready. 청년의 그 에너지와 힘으로 인해서 옆에 점점 퍼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ike a dream, it's nothing you've ever seen. We're breaking all the rules, anything we choose. Verified, living proof. I got something new. I got that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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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What? It's all about you. Ooh, I like your style. Love everything you do. I want it all the time. Make a move, you can't resist it if you could. I got something new, something brand new. Ooh yeah, let's get ready, 'cause it's about to go down. Ooh yeah. 이게 무슨 양이고 저 처음 먹어본 양인데. 그러니까 어딘가로 떠난 느낌. Bustin' on the scene, moving like a dream. It's nothing you've ever seen. We're breaking all the rules, anything we choose. Verified, living proof. I got something new. 맛있다. 그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인정. 이거 인생 피자 될 것 같아요.
뭘 파는 데인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3대째 청년 셰프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지? 청년 셰프가 청년 셰프를 낳았다는 얘기인지 3대째 하는 어떤 가게의 청년 셰프라는 건지 어떤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3대째 청년 셰프라는 소개글만 읽고 무작정 왔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중식당 운영하면서 이제 제가 3대째 중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배운 메뉴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화교 1세대인데 산동지방에서 오셨어요. 샤오찌라는 음식을 먹게 됐는데 샤오는 중국어로 태우다는 뜻이고 찌는 닭이에요. 산동에서 광주에 사는 저한테 이렇게 전해졌다는 게 약간 의미 있는 것 같고 광주에 있는 특별한 음식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식당으로 남는 게 제 목표예요. 위에 제가 구슬을 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구슬을 잔뜩 뿌려주셨습니다. 닭고기도 되게 맛있고요. 소스도 되게 독특하고 맛있고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최고의 전체인 것 같아요. 여기 여러 명이랑 와야겠다, 다음번에. 한 6명이 오면 모든 메뉴 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네. 얘들아, 광주에 오자. 힘차서 오자. 밖에 셰프님들 와 계시는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쪽에? 물결을 만드신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또 그런 것들 잘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좀 이런 분들이 동명동은 유독 좀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리가 또 이 골목이라든지 또 이런 장소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역할. 근데 그것의 이제 시작점이 이런 오노 셰프. 뭐 이를테면 서울로 가자. 내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예,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죠. 근데 왜 광주에 있게 돼요? 이쪽 로컬 굉장히 좋은 식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꿈꾸는 게 남도에서 남도의 식자재로 식당을 이제 만드는 게 꿈이고. 사실 저는 서울로 이주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도시는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많이 살고 했었는데 광주 왔을 때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는 나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착을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이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나갔죠. 그래서 처음에 약간 좀 걱정을 했었어요. 한 번씩 놀러 갔을 때 내가 느끼는 거랑 내가 여기에 정착했을 때 또 느끼는 게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도 뭐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끄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학번이 00학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서울로 취직을 한 친구들이 가장 이제 잘된 케이스, 서울 대기업으로 간다, 서울 어떤 직장을 구하러 간다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게 또 대학을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저도 학교 다니고 이후에 진로 문제 있었을 때 좀 비교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서울은 분명히 재밌고 내가 원하고 바뀌어가는 어떤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지에 대한 해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이 그러면 매력이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매력이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한국에 살면서 이제 가끔 뭐 차별받는 그런 뭐 방송이나 뭐
그런 데서 그런 뉴스나 뭐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아 맞아 내가 외국인이었지 이런 게 느끼는 거랑 그리고 그걸 또 그 서울에 가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광주 사람이잖아 약간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이 있잖아요. 예. 한국에 사는 디아스포라로서 서울 가서 느끼는 그 광주 사람의 차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것도 있고 좀 서울은 그리고 좀 빠르잖아요 모든 게. 근데 저는 좀 천천히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어서 광주에 그런 면이 살기엔 좋죠. 저는 로컬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로컬 프라이드. 태어난 곳이 꼭 고향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디에 정착을 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광주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곧 내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찌됐건 나는 내가 선택해서 온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로컬 프라이드를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최대한 놓지 않고 끝까지 그냥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 본 적이 없는 광주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찍던 시절에 내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건 아마도 공간만 새로운 게 아니라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고 사실은 생각도 다를 것이고 꿈꾸는 것도 다를 것이고 하는 일도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 각각이 자기의 공간에서 버티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금방 친해지실 거고 의외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고 그러면서 어느덧 새로운 웨이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만나세요. 저희가 준비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친애하는 나의 도시 광주가 당신에게는 어땠나요? 팀 짜서 다시 내려오려고요. 그때는 제가 당신에게 친애하는 당신의 도시 광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은데요? 있는 그대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잘 살렸구나. 끊임없이 그냥 아주 조용한 정말 필요한 공간을 딱 제공받은 것 같은. 저의 일상 속에서 내내 따라다닐 것 같아요.